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이드 트립콤파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여행을 갈 건데 어딜 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일본의 유명한 곳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일 남단의 오키나와부터 북단의 홋카이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5개 지역, 오키나와, 큐슈, 그러니까 후쿠오카, 그리고 간사이와 오사카, 도쿄, 마지막 홋카이도, 이렇게 5개 지역을 그곳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맞는가,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트립콤파니 채널을 구독하시면 아시아와 세계의 여행 정보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일본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방을 관동, 간토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거대 메가시티 도쿄가 있습니다. 뉴욕, 런던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핵심인 도시이자 일본의 심장이죠. 인천에서 비행시간은 약 2시간 30분 걸리고요. 도쿄는 혼자나 혹은 친구랑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근교의 하코네 온천이나 후지산 쪽을 제외하면 가족여행과는 아무래도 제일 거리가 있는 여행지이지 싶습니다. 마치 서울의 일본판 느낌이에요. 또 도쿄와 일본을 잘 안다면 정말 좋은 도시지만 너무 번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소에 메가시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힐링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분위기 좋고 여유로운 여행지도 많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오사카는 후쿠오카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가산점 100점짜리인 디즈니 리조트가 도쿄와 붙어있는 치바현에 있습니다. 만약에 쇼핑이나 뷰티, 미식에 관심이 많다면 도쿄가 최고일 거예요. 항공편은 조금 비싸고요. 평소에 갈 때 20만원 중후반 이상은 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도시니만큼 상대적으로 예산도 많이 잡아야 돼요. 널린 게 쇼핑에 고급 음식점들이니까요. 전 도쿄에 가서 돈을 아껴 쓰려고 해도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쿄는 사실 제 일본 최애 도시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 쓰면서 먹고 놀려면 도쿄는 오사카나 후쿠오카 같은 일본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샵들과 식당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행할 때 사용하는 하루 20만원 미만의 예산에서는 그 장점들이 잘 발휘되지가 않아요. 평범한 스시집, 라면집은 일본 전역에 비슷한 퀄리티로 있으니까요. 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할 때 추천하는 도쿄입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간사이가 나옵니다. 간사이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중심을 차지했던 지방이에요. 이 간사이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일본을 처음 간다면 제일 추천하는 곳, 한국인 1타 여행지이자 사기 여행지, 바로 오사카입니다. 딱히 뭔가 잘 모르지만 일본 여행 간다 하면 일단 오사카예요. 오사카란 도시 안에 남바, 도톤보리란 정말 일본틱한 느낌이 팍팍 나는 관광지도 있고 좀 어반틱한 우메다도 있고요. 또 유명한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요. 또 예쁜 일본식 성, 오사카 성 등 일본 여행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방이란 별명답게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거기다 비행기도 싸죠. 그뿐인가요? 주변 도시인 교토에서는 오래된 역사, 신사, 사찰들과 자연을, 고베에서는 근대적인 분위기와 바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가격은 후쿠오카와 더불어 평균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10만원 후반대에 풀리는 비행편도 많고 보통 비싸도 25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비행 시간도 1시간 50분, 짧은 편이고요. 단점이라 하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리는 정도? 이거 빼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행지, 바로 오사카입니다. 큐슈는 일본을 이루는 4개의 섬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큐슈 북단에 있는 도시 후쿠오카가 지역의 중심이고 이 후쿠오카는 오사카와 더불어 무난한 일본 여행지 투탑에 들어갑니다. 비행 거리도 가장 짧아서 80분 만에 도착할 뿐더러 공항과 시내가 아주 가까워 이동하기 편하죠. 핵심 도시 후쿠오카에서 논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노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붙일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나가사키, 구마모토, 기타 큐슈 등 인근 도시를 일정에 붙일 수도 있고요. 유후인이나 쿠로가와 등 온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 큐슈의 장점이라 하면 아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유후인이 있다는 거죠.
어른들과 여행을 갈 때 고려되는 중요한 옵션이 뭘까요? 바로 인지도입니다. 이런 여행에서는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냐 없냐가 저는 여행의 좀 큰 요소라고 봐요. 일본 온천 중에 한국에서 원탑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유후인을 간다면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아주 쉽겠죠? 다른 데는 어디에 뭐가 있는데 거기 유명한데 아들이랑 딸이랑 거기 갔어,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반면에 그냥 이번에 자식이랑 유후인 갔다 왔어 이러면 딱 이해하기 쉽잖아요. 또 큐슈는 화산이 발달한 곳이라 자연 환경이 참 멋집니다. 섬 중앙에 있는 아소산 쪽은 더 그렇고요. 도시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어 렌터카로 돌아다니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후쿠오카 항공권 자체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축입니다. 10만원 초반대 항공권도 자주 풀리니까요. 후쿠오카와 추가적으로 도시 한 개만 구경한다면 여행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요. 단 유후인에 숙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8만원짜리 레일 패스를 끊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다면 거기서 추가 비용이 좀 발생하죠.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일본 여행을 원한다면 여기 큐슈와 후쿠오카가 딱입니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왠지 모르게 난이도가 제일 높게 느껴지는 곳이죠. 섬 넓이는 남한 넓이의 80%에 달할 정도로 큰 섬이지만 전체 인구는 535만 명, 경기도의 반도 안 됩니다. 그 도시가 없는 곳을 메우고 있는 게 자연환경이죠. 홋카이도는 이 자연환경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계절 여행에 특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야말로 절경이니까요. 따뜻한 휴양지 풍경은 동남아로 가면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런 북쪽에 있는 풍경은 희귀하다는 것도 홋카이도의 가산점이겠네요. 장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사카가 일본의 주방이라 하지만 그건 좀 오래된 문장이에요. 현대 일본에서 식재료로 가장 알아주는 곳이 바로 여기 홋카이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 높은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홋카이도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가는 곳이란 점에서도 좋고요. 희소성이 그래도 다른 데보단 조금은 있잖아요. 홋카이도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항공 티켓 가격이 크게 차이나요. 비수기엔 20만원 미만 티켓도 풀리지만 성수기엔 그래도 40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45분이고요. 남들이 좀 덜 가는 이국적인 북쪽의 풍경을 즐기고 신선한 해산물과 고기, 유제품을 먹고 싶다면 홋카이도가 딱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아주 멀리 떨어진 남쪽의 휴양지입니다. 일본보단 대만에 가깝죠. 옛날 원주민들이 세웠던 류큐 왕국의 흔적도 있고 또 2차 대전 이후 미군의 영향도 받아서 일본과 하와이, 괌, 그리고 원주민 문화가 섞인 제일 일본스럽지 않은 일본입니다. 음식도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라요. 수영장에 딸린 리조트가 많고 일본풍이 나는 휴양지를 찾는 사람에겐 오키나와가 제격입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추라우미 수족관도 있고요. 물론 동남아 휴양지처럼 좋은 데서 즐기자면 비용이 비싸지만 숙소만 적절하게 타협한다면 또 그렇게 돈이 많이 깨지지도 않아요. 비행기 티켓은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초중반 정도면 무난하고요. 비행 시간은 2시간 15분입니다. 이 5가지 여행지 중 홋카이도와 큐슈는 3단계로 여행을 분류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 따라 여행의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포켓몬으로 비유를 하면요, 각 지역의 메인 도시 삿포로와 후쿠오카 안에만 있는 건 마치 파이리 같아요. 기본 포켓몬이요. 즐길 수 있는 건 작지만 비용도 적게 들죠. 짧게 2박 3일 여행이나 도깨비 1박 2일로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시 안에만 있곤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지나면 대중교통으로 그 지역 안의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여행이 됩니다. 큐슈 유후인에 간다거나 홋카이도 비에이에 가는 그런 거죠. 돈은 몇만원, 10만원 더 들지만 여행의 퀄리티가 더 높아져요. 파이리가 지난 리자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 같은 경우에 지방과 지방을 이동하는 철도나 버스는 싸지 않을 뿐더러 이동시간 몇 시간이 여행에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숙소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렌트카를 빌려서 이동하는 여행이 바로 최종진화, 리자몽입니다. 그 전의 여행들과는 차원이 달라져요. 3명이서 렌트카로 이동한다면 기차보다 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훨씬 더 재밌죠. 특히 홋카이도와 큐슈는 일본 안에서도 뛰어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해 운전을 하는 재미도 넘쳐납니다. 도로에 차가 없거든요. 물론 오키나와도 렌트가 아주 유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큐슈와 홋카이도는 렌트가 없어도 여러 교통 패스를 통해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오키나와는 작은 섬이라 그런 대체제가 없어요. 자유여행을 한다면 렌트가 선택이 아니라 반필수가 되는 거죠. 도쿄나 오사카는 워낙 도시권이 크고 철도가 잘 되어 있어 렌트를 하는 사람이 훨씬 적고요. 또 일본 여행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천은 오키나와 말고는 다 큰 온천 마을이 대도시 주변에 하나씩은 있어요. 도쿄에는 하코네가 있고요. 오사카 고베에는 아리마 온천, 큐슈에는 유후인, 홋카이도의 노보리베츠처럼요. 또 일본은 워낙 온천이 많아서 큰 온천 마을이 아니라도 작은 온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히 땡기는 게 없다. 그냥 무난하게 일본을 갔다 오고 싶을 때는 오사카. 예산이 넉넉하고 메가시티에서의 쇼핑과 미식이 좋다. 이러면 도쿄입니다. 편하고 쉽게 갔다 오고 싶을 땐 큐슈와 후쿠오카고요. 일본풍이 나는 휴양지를 원한다면 오키나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신선한 해산물, 유제품, 육류를 먹고 싶다면 홋카이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항공권 가격은 전부 저가항공사 기준이에요.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어딜 가든 간에 최소한 4-50은 잡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비교에 제일 앞서는 건 여러분의 끌림이에요. 정말 이 지역에 꽂혀서 가는 거면 모든 것보다 끌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나는 도쿄에 가서 유명한 미슐랭 스시집에서 스시를 먹을래 하면 다 제끼고 도쿄로 가야 되는 거고요. 4월에 교토에 벚꽃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 하면 그 교토에 사람이 터져나가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비교보다 앞서는 건 여러분이 꽂힌 게 있냐 없냐예요. 마음을 따라갑시다. 마음을. 어떤가요? 일본 어디를 갈지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입니다. 즐거운 일본 되세요.